잠깐 머물다 가는 벚꽃이 만개한 요즘 꽃놀이 많이 가시죠? 가셔서 단체 사진 찍자고 하면 맨 뒤로 가시거나 옆으로 살짝 빠지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유를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사진이 너무 안 나와서요. 얼굴이 지저분해 보여서요.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김이고 잡티고 검버섯이에요.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지가 않으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정보는 늦게 알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르는 팩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피부과 원장님들이 실제로 집에서 직접 쓰는 방법, 그리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성분 이야기, 거기다 먹는 것으로 안에서부터 기미를 잡는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바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안에서 동시에 막아줘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 이래서 비싼 화장품 발라도 효과가 없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기미 잡티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부터 짚고 가야 해요. 원인을 모르면 어떤 방법을 써도 임시 방편이 되거든요. 기미랑 잡티는 사실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원인이 달라요. 기미는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의 변화, 자외선, 가족력, 그리고 스트레스예요. 이걸 쭉 나열해보면 여성이 나이 들면서 호르몬이 바뀌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미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폐경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잡티는 달라요. 스트레스를 아무리 받아도 잡티가 생기지는 않아요. 잡티는 자외선을 받으면 하나씩 독립적으로 생기는 색소예요. 어릴 때 생기는 건 주근 깨고 성년 이후에 생기는 건 검버섯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미는 몸 안의 변화가 원인이고 잡티와 검버섯은 외부 자극이 주원인이에요.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몸 안에서 호르몬이 흔들리는데 자외선까지 받으면 2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안과 밖을 동시에 관리해야 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딱 그겁니다. 먼저 안에서부터 막는 방법, 그 다음 밖에서 관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것들. 이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69세 이미경 어르신이에요. 딸 결혼식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제발 딸 결혼식 전까지 이것 좀 없애주세요. 양쪽 뺨에 기미가 넓게 퍼져 있었어요. 20년 넘게 있었던 기미인데 딸 결혼식 사진에 이 얼굴로 찍히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레이저 시술을 원하셨는데 피부 상태를 보니 지금 당장 강한 시술을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크게 3가지 방향이에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성분 활용법, 안에서 먹으면서 막는 방법,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쓰는 방법. 이 3가지를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성분 이야기부터 해요. 많은 분들이 기미 잡티하면 무조건 피부과 레이저를 생각하세요. 물론 레이저가 효과가 있긴 하죠. 그런데 집에서도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성분으로 기미를 완화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히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기미를 없애는 전통적인 성분으로 40년 넘게 사용돼 온 검증된 성분이에요. 약국에서 2% 또는 4% 농도로 처방 없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히드로퀴논을 12주간 꾸준히 바른 그룹에서 약 39%에서 기미가 호전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래 쓸수록 그 수치는 더 올라가고요. 사용 방법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4%짜리를 쓰시면 안 돼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2%짜리부터 시작하세요. 첫날은 귀 뒤쪽에 소량만 발라보세요. 이상이 없으면 다음날 반대쪽에 발라보시고 3일째에 양쪽에 발라보세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밤에만 바르시고요. 아침에 바르면 자외선과 반응해서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따갑거나 붉어지시면 하루 이틀 쉬세요. 그 사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피부가 적응되면 그때 4%짜리로 농도를 올려볼 수 있어요. 단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은 기미에 함께 쓰시면 안 돼요. 각질 세포 재생을 빠르게 해주는 좋은 성분이긴 한데 기미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광과민성 부작용이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자극이 더 강해집니다. 기미 관리에는 히드로퀴논만 단독으로 쓰세요. 두 번째, 안에서 먹으면서 막는 방법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바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피부는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라 먹는 것이 바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C를 드세요.
비타민C가 피부에 하는 역할이 단순히 항산화 작용만이 아니에요.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과정 자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거기다 콜라겐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피부의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최소 4g 이상 드셔야 해요.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 먹는 양보다 훨씬 많아요. 1000mg짜리를 하루 3번에서 4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중간에 드시면 위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글루타치온이에요. 글루타치온은 간 해독,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비타민C와 만나면 미백 작용이 폭발적으로 강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따로 드실 때보다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요. 약국이나 건강식품 코너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비타민C랑 글루타치온을 같이 드시는 게 안에서부터 기미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쓰는 방법이에요. 자외선 차단제 매일 바르고 계신가요? 그런데 제대로 바르고 계신 건지가 더 중요해요. 자외선은 크게 UVA와 UVB로 나뉘어요. UVB는 피부를 빨갛게 만드는 일광 화상과 관련이 있고요. 기미와 주름을 만드는 건 UVA예요. 그리고 이 UVA는 유리창을 통과합니다. 실내에 계셔도 창문 옆에 앉아 계시면 자외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 고르실 때 SPF 수치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보다 PA 수치가 더 중요해요. PA는 UVA를 막는 수치거든요. PA 하나는 차단력이 200, PA 둘은 400, PA 셋은 800, PA 넷은 16배예요. 개수가 하나 늘 때마다 2배씩 강해지는 거예요. PA 4개짜리를 고르세요. 바르는 양도 중요해요. 손 안쪽에 한 마디를 가릴 정도의 양을 얼굴과 목 아래까지 충분히 발라주세요. 점심 드신 후에 덧발라 주시면 더 좋아요.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 종류도 아셔야 해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가 있는데요.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바꿔요. 발림성이 좋고 화장이 잘 받아서 실내 생활하실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야외 활동, 등산, 텃밭일처럼 햇빛 아래 계실 때는 무기자차를 쓰셔야 해요.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반사시켜서 아예 피부에 닿지 않게 막아줘요. 얼굴에 열감이 있거나 홍조가 있으신 분들도 무기자차가 더 맞아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미경 어르신 이야기 마저 들을게요. 제가 이분께 히드로퀴논 2%짜리 약국 연고와 비타민C 복용 그리고 PA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를 정확히 알려드렸어요. 2주가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뭔가 조금 연해지는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4주가 지나서 오셨을 때는 달랐어요. 기미 경계가 흐려져 있었고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져 있었어요. 딸 결혼식 날 연락이 왔어요. 사진에서 제 얼굴이 너무 환하게 나왔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짧은 문자였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 마음이셨을지 느껴지더라고요. 자, 오늘 드린 방법들을 잘 실천하시는데 이왕이면 더 효과 보시면 좋겠죠? 이 세 가지를 모르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피부 관리에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계절에 따라 피부 관리를 바꿔주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1년 내내 똑같은 제품을 쓰세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똑같이요. 그런데 계절에 따라 온도와 습도가 달라지면 피부 상태도 달라져요.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보습에 집중하셔야 해요. 바르는 제품 수도 늘리시고 크림도 더 진하게 쓰세요. 반대로 여름에는 습도가 70% 이상 올라가거든요. 이때는 크림까지 쓰실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 쓰시고 자외선 차단에 더 집중하세요. 1년 내내 같은 제품을 쓰시는 분들 보면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요. 겨울에 탈이 안 나는 분들은 여름에 탈이 나요. 너무 두껍게 바르니까요. 반대로 여름에 탈이 없는 분들은 겨울에 피부가 바짝 마릅니다. 너무 가볍게 바르니까요. 날씨와 습도에 따라 피부 관리를 가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습을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피부를 측정할 때 세 가지를 봐요. 울긋불긋한지, 울퉁불퉁한지, 탱글탱글한지.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커버해 주는 게 바로 보습이에요. 보습을 제대로 안 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요. 장벽이 무너지면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멜라닌이 더 쉽게 생겨나요. 기미랑 잡티가 더 빠르게 심해지는 거예요. 마스크팩이 보습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피부과에서 하는 밀봉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좋은 성분을 피부에 밀폐시켜서 최대한 많이 흡수되도록 하는 거예요. 마스크팩이 바로 그 원리예요. 성분이 피부에 밀착되면서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가거든요. 일주일에 2~3번만 꾸준히 하셔도 피부 상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세안을 제대로 하셔야 해요. 자외선 차단제는 오일 클렌저로 먼저 녹여내세요. 그 다음 본인에게 맞는 세안제로 이중 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으면 모공을 막고 다음날 바르는 보습 제품들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세안은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면 안 돼요.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가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고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한번 헹궈주시면 모공이 수축되면서 피부가 탱탱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오늘 드린 내용 전체 정리해 드릴게요. 약국에서 히드로퀴논 2%짜리부터 시작하세요. 밤에만 바르시고 피부가 적응되면 4%로 올리세요. 비타민C를 하루 4g 이상 나눠서 드시고 글루타치온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PA 무기자차로 실내에서도 꼭 바르세요. 계절에 따라 제품과 양을 조절하시고 보습과 세안은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2주면 피부결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고 한 달이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요. 2달이면 단체 사진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기미랑 잡티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 있는 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나 변화 후기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고 답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